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와르가왈북의 홍강철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보내온 이 통지문, 이 진위 여부를 놓고 일부 탈북자들과 그 언론들에서 그 가짜라고 많이 떠들고 있죠. 그 중에 탈북자들 중에서도 또 뭐 북한 최고위급이라고 하는 그런 리정호 이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정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한에 온 탈북자 중에서 최고위급이다. 태양공보다 더 높다는 거죠. 오늘은 그거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리정호는 노동당 39실 고위관이었다고 합니다.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7년 동안 39실 그 대영 총국 무역관리국 국장으로 일했고, 중국 대영 주재 그 대영 총회사 지사장으로 있다가 2014년에 남한에 왔고, 2016년에는 그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하더라고요. 2002년에는 노력용칭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노력용칭호 받았다고 하니까 북에 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일하긴 한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 망명동기인데요. 완전 웃기는 망명동기입니다. 이분이 주장에 의하게 되면 장성택 사건 이후인 2014년은 살벌한 시기였는데, 장성택이 측근들과 그 가족들이 수백 명씩 고사총으로 처형되고 수천 명이 숙청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망명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한에 와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북한에 있을 때 리정호와 같은 급에 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도 이 장성택 사건이 있은 이후에 썩 지나서야 이기로 오셨거든요.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39호실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장성택 사건 당시에 39호실 사람들은 연관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장성택 사건은 장성택 그 판결과 함께 인차 종결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북한 사법 처리 질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끌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북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할 때 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검찰소장, 보안소장, 그 다음에 재판소장, 그 다음에 그 범죄자가 체포해야 될 사람이 속해 있는 당 세포의 세포비서까지 연명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 중 단 한 명이라도 사인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그 북한의 사법 처리 질서거든요. 우리는 그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발부를. 그렇죠. 검사가 하나요? 체포하자, 구속영장 하자면 판사가 하는 거죠. 예? 근데 북한은 좀 다릅니다, 체계가. 그래서 장성택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성택을 체포하게 되면 장성택이 속해 있는 당중앙위원회 본부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장성택이 소속된 당세포비서를 비롯해서 장성택의 사건을 제기할 그런 단위, 검찰소장, 보안서장, 재판소장, 이런 사람들이 연명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장성택의 체포영장에 사인하게 되면 장성택을 체포와 동시에 구금할 수 있는 이런 장성택의 범죄 행위가 충분히 소명돼야 하는 거죠. 근데 장성택의 범죄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자게 되면 미리 전에 장성택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조사가 끝났으니까 이 사건이, 장성택 사건이 2013년 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2014년까지 넘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넘어갈 일이 없는 거죠. 장성택 체포하고 장성택을 처리했으면, 그러면 이 사건은 끝이 나는 겁니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갈수록 사회가 어수선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인차인차 종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과 관련된 이런 일에 공포를 가질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야 왜 그게 공포를 가집니까? 내처럼
북한 체제에 의견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도망쳤다 몰라라. 예? 무슨 장성택이 죽겠으면 죽고 나는 그런 건 전혀 저는 그걸 안 먹습니다. 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그런데 또 이 이리종무 같은 경우에는 39실 소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성택과 전혀 무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포를 가졌다고 하는 건 이거는 객관적인 그런 공포였던 거지 직접적인 그런 공포는 아닌 거죠. 예? 근데 이걸 망명사를 얘기한다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제목이 뭐냐면 계급 노선이 관철 원칙인 겁니다.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적 범죄 행위와의 투쟁에서 저가를 엄격히 가려내고 국소수의 주동분자들을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 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동만 치는 겁니다. 장성택 사건에서 주동분자는 장성택을 비롯한 몇몇 주변 인물들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몇몇 주변 인물들만 처벌하면 되는 사안인데 일부 탈북자들은 뭐 5천 명씩 처벌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강철한이 같은 경우에 이 강철한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게 자꾸 이게 다른 일이 많다니까 못하네요. 강철한이 정치범 수용소 구금은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요독 정치범 수용소는 그거는 만들어낸 거다. 가짜다. 이 방송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겹치다라니까 못하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 강철한의 경우에도 뭐 장성택 사건으로 인해서 5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고 하거든요. 이 강철한이 무슨 북한 뭐 국가안전보위부장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이렇게 웃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만약 갔다고 하더라도 5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친척들은 몇십만에 달합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은 내부에 더 많은 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외부의 고렙 압살도 힘든데 내부의 적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그만큼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그런 부담을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리종우라는 분이 박남기 사인과 관련돼서 또 뭐 몇 마디 했더라고요. 근데 이리종우가 뭘 했냐면 지난 2010년 북한은 합의계획의 실패의 책임을 박남기한테다 물어서 박남기를 처형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다 사인한 문제인데 허가한 문제인데도 민심이 악화되니까 박남기를 처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앓고 있을 상태였습니다. 앓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박남기, 장성택이 이런 몇몇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이 짝짝꿍이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박남기가 처형되게 된 건 합의계획의 실패 때문에 처형된 게 아닙니다. 박남기가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가족 친척들 이제 합의계획을 자기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계획 하는 게 제가 아는 거죠. 조선중앙은행에서 돈을 우리로 말하면 대출받은 거죠. 꺼낸 겁니다. 당리 이름으로. 꺼내가지고 그 돈을 자기 가족 친척들 60여 명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져가지고 이제부터 합의계획을 하니까 나가서 금, 보석 이런 거 몽땅 걷어들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박남기 친척들이 60여 명이 되는 친척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그것은 무자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북에는 금도 많거든요. 보석도 많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합의계획을 진행했던 겁니다.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개지랄 했던 거죠. 또 누구야? 장성택이 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 장성택이는 그때 2010년이 있거든요. 2011년 1월 1일부터 외화를 쓰지 못한다. 장성택이 행정부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보안성에 지시 내려가지고 그런 포고문 내리게 한 겁니다. 그래 그 포고문이 하달했거든요. 12월 30일까지 외화를 쓰든지 우리 돈으로 다 바꿔라. 그때 새로 합의교환한 돈으로 다 바꿔라. 이런 포고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또 얼떨한 물라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전 와이프가
그 포고문을 보고 내가 없을 때 집안에 있던 위안을 달러,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이런 거 다 바꿨더라고요. 새 돈으로. 그래가 저도 그때 당시 쫄딱 망하게 됐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 다음에 민심이 산화해지게 된 거죠. 예? 간부들이 이따 이 짓이랑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박랑기를 사행하게 된 겁니다. 그 사행해야죠. 그 나쁜 놈 아닙니까? 사행 안 하면 안 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성호가 이번에 그 북한에서 보내온 통지문 이 가지고도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뭐 북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다. 예? 이러면서 자기가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방침도 많이 받아왔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런데 그 방침에는 저런 말들이 용어들이 없었다. 그럼 방침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는 방침이 김정일 위원장이나 무슨 정체불명의 인원 그러면 부유량의 많은 양의 혈은 병마의 위협으로부터 신고하는 예? 이런 용어들이 있겠습니까? 리종호한테 내려오는 그 방침에 만약에 리종호가 받았다 하더라도 리종호가 받은 방침에 그런 말들이 들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방침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 말이 없었다. 이거는 완전히 개웃기는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성호는 앞에 이야기에서 제 이야기했듯이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대흥총국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대흥지도국의 중국 대련주재 지사장이었거든요. 대련주재 지사의 지사장이었던 겁니다. 지사장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회사의 그 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또 뒤에서 다시 더 하겠습니다. 이제처럼 있지 않습니까? 예? 정체불명의 인원, 부유물의 많은 양의 혈연, 이런 그 용어들은 경계구분대들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용어입니다, 이게. 인민군이 경계구분대들. 국군도 같을 겁니다. 국군도 국군 경계구분대들에서나 뭘 발견했을 때, 예? 이런 그 용어를 쓰는 거지. 대학에서 사회학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그리고 또 대학에서 수학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전자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군대만 쓰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종호 같은 게 안 나니, 이런 용어가 없다고 말하는 건 어느 것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국정경비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병마의 위협으로부터 신고하고 있는 이런 말도 같습니다. 병마라는 말은 북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말이고요. 신고라는 말도 같거든요. 신고라는 말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 걸던데, 예? 오랜 시간의 신고를 통해 세상에 첫 고고성을 울린 이런 내용의 말도 씁니다. 북쪽 그 작품들 보십시오. 소설이나 시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신고라는 말도 쓴다는데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통지문이 진위 여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리종호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39호실은 북한이 비자금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 예? 북한은 대부분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똑바로 알 수 없다. 맞습니다. 북한은 39호실이라는 건 북한 정권이 비자금 관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비자금이라 하게 되면 또 어떤 범죄와 연관된 이런 자금이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이렇게 39호실에서 근무했던 리종호 자체도 이거는 비자금이 아니라고, 비자금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우리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39호실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9호실은 당자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기도 당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거나 같은 겁니다. 39호실. 이름은 39호실이라고 달아놔서 그런 거지. 딱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지. 예? 이건 당자금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 당자금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 학생들에게 주는 선물, 만드는 원료들도 사오고 있고, 북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외국에서만 사들여야 되는 그런 원료들을 사들여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당대회를 하게 되면 또 뭐 TV도 뭐 냉장고나 이런 걸 또 그것도 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선물 줄 거. 예? 당대 참가자들한테. 그런 걸 사오느라고 만드는 그런 자금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뭐 간부들이 타야 될 승용차, 예? 대기차 이런 것들이야. 이종호는 뭐라고 말했냐면 39호실 그 중간기관 책임자들은 규모에 따라서 장관급 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농투산물 대형 지도국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농토산물 수출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처장이라는 거는 네? 성중간기관 국장보다는 반급이 높고 상보다는 반급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각이 상은 남한이 장관과 맞먹거든요. 그리고 부상은 차관과 맞먹는 겁니다. 예? 근데 리종호는 대형 총국일 때 국장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게 되면 이제 리종호하고 같은 급에 있었다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총국일 때 리종호는 국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대형 지도국이 됐기 때문에 처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종호가 하고 있던 무역관리국장은 무역관리처장이 됐고, 예? 이 무역국장인 경우에는 중간기관이 국장보다는 단급이 낮다고 합니다. 단급이 낮다고. 결국은 내각은 상, 부상, 국장 이런 순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종호는 2007년까지는 내각이 국장보다는 반급 떨어지는 국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고 최고위급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신부름 국군인데. 예? 남한으로 말하면 한 몇 급쯤 될까? 한 5급? 그쯤 되나? 그리고 이종호가 오기 전까지는 다롄주재 대형지도국 지사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외 지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이종호가 말하던 무역 관리국장, 처장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급수입니다.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지시를. 예? 대형지도국 무역관리처에서 지시하고 관리하는 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사장이기 때문에 급수는 완전히 낮은 거죠. 우리로 말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예?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지사 그게 지사장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최고위급이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이종호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북에서는 북한 정권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 개입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북한 헌법 24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개인 소유는 국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땡땡땡 하고 특박 격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격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 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웃기고 있죠. 예? 헌법에도 개인 소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 비법적이 아니고 합법적인 격리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남한도 같죠. 비법적으로 벌어들인 걸 그거 인정해 줍니까? 비법적으로 벌어들인 건 국가가 다 한수를 하죠. 어느 나라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북한 최고위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은 진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은 내부에는 최고 지도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동지동무. 삼성에서 저기 미국에 나가 있는 그 지사장을 하는 사람 보고 최고위급이라고 말하면 그거 웃기는 거죠. 북쪽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비슷합니다.
나만이나. 이종호도 북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새로 등장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 이런 세대들보다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중국 지사회를 책임져서 이게 내보냈을 겁니다. 북에서는 온갖 배려는 다 받고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언론이 그것을 또 아무런 검증도 없이 싣고 있는 것, 이거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는 언론이 갈 길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왈가왈북은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들고 하고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진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